안녕하세요. 코리안게임 팬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시플로 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익산하는지 익스플로잇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기법들 그리고 그에 맞는 각각의 시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시플은 객체지향 언어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쓰입니다.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한글이라든지 동영상 플레이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C++로 만들어져 있고요. C++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C 문법에 객체지향 개념을 추가한 겁니다.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 절차에 중점을 맞췄다 보면은 C++는 그 자료 자체를 중점에 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CTF에서도 요새 C++의 특징을 활용한 취약점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익스플로이트하기 위해서는 C++ 문법을 알고 그걸로 개발을 좀 해봐야지 리버싱하고 익스플로이트하기에도 좀 쉽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C++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C++ 안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C와 다른 점이라면 클래스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. 클래스는 변수와 함수를 포함하는 추상 자료형이고요. 그리고 그거를 메모리에 실체화를 시킨 게 바로 오브젝트입니다.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래스의 인스턴트라고 많이 부르고요.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연산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, 함수 같은 것들, 그거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클래스를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변수를 더 추가해서 확장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가 기존 클래스에 상속되어 있는 거죠. 일단 코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이 부분은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. 간단히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아까 말한 변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 함수, 테스트 함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테스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밑에 메인 함수에서는 실제로 쓰일 때 이렇게 new를 통해서 동적 할당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상속 부분인데요.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상속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1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상속된 함수를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힙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. 힙 오버플로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vtab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. vtab이란 가상함수에 대한 포인터들의 배열인데요.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추얼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가상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함수들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vtab을 활용하기 위해서 컴파일러들은 오브젝트가 실제로 할당이 될 때 그 메모리의 제일 앞에 vtab을 가리키는 숨겨진 포인터를 추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든 어떤 다른 데이터들이 있든 거기에 맨 앞에 vtab 포인터라는 것을 추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고요. 가상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할 때 그 vtab 포인터를 또 참조를 해서 vtab 함수의 가상 함수의 주소를 가져와서 가상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exploit 할 때는 힙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vtab를 덮고 vtab 포인터를 넣고 vtab 포인터를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해서 이를 통해서 EIP나 RIP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튜토리얼에 있는 힙 오버플로우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. 일단 제일 앞에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는 0x 100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선언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가상함수인 테스트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테스트 함수는 그냥 this is test function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네요. 네, 일단 그리고 메인 함수를 보면은 앞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상황에서 앞에 오브젝트에서만 힙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은 뒤에 있는 오브젝트의 vtab을 덮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실제로 기능은 두 개의 기능을 하는데요. 먼저 어떤 오브젝트를
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옵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오브젝트를 수정을 할 건지, 그리고 수정할 오브젝트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. 이 부분에 보면은 엔터 데이터에서 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길을 제한을 안 해서 힙 오버플로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옵션에서는 간단히 가상함수인 테스트 함수를 호출시키는 기능을 하네요.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1번 메뉴에서 첫 번째로 할당된 그 객체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힙 오버플로우 발생을 시키면 뒤에 있는 오브젝트에 v탭을 덮어서 x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플래그를 열어주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v탭을 덮고 v탭 포인터를 이제 원하는 우리 데이터가 있는 곳에 가리키게 한 다음에 거기 안에는 이 exploit이라는 함수의 주소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간단히 x가 되겠네요. 그러면 exploit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아이다로 열어서 실제 exploit이라는 함수가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힙 주소를 출력해 줬으니까 힙 주소를 가져와서 힙의 주소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앞에서 이제 0x 100바이트를 이제 넣었으니까 100바이트가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100바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있을 vtable에 exploit의 어드레스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힙의 주소를 넣어주게 됩니다. 그러면은 먼저 0번째 객체를 수정을 하고 이제 vtable이 덮인 상황에서 테스트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vtable 포인터가 변경이 됐고 그게 변경된 주소가 이제 exploit address라는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exploit 함수의 주소가 담겨져 있는 주소죠. 그래서 거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테스트를 실행을 할 때에는 실제로는 exploit의 함수 주소를 가져와서 그 exploit 함수를 실행시키게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세 번째 튜토리얼 문제 useFree라는 기법에 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했듯이 객체는 동적으로 할당하고 동적으로 해제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C++에서는 new를 통해서 동적 할당을 하고 delete를 통해서 동적 해제를 하는데 동적 해제를 한 다음에 원래 그 객체가 있던 메모리에 다른 데이터를 다시 할당을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원래 객체가 있던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, 이걸 이제 댕글링 포인터라고 하는데 그 포인터가 아직 남아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메모리에 참조하게 되면은 이제 이름 그대로 use after free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제 코드를 볼게요. 일단 힙 오버플로우 문제에 비해서 이제 프리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약간 수정이 되었죠. 그래서 객체 edit 오브젝트 부분을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를 수정을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 캐릭터 0x 100바이트 배열을 힙에 할당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받고 그 다음에 맨카피로 다시 객체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어떤 객체의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것인지 그리고 호출하는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객체를 프리할 건지 할당 해제를 할 건지를 고르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. 프리를 한 다음에 앞서 이제 에디트한 부분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제부터 프리를 사용하면 되겠죠. 그래서 exploit 페이로드 보면은 맨 처음에 먼저 첫 번째 객체를 프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edit 두 번째 객체 에딧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0에서 100바이트를 실제로 할당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럼 그 크기가 원래 객체 크기랑 비슷해서 첫 번째 객체가 있던 메모리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 페이로드 안에 이제 힙의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exploit 어드레스 함수의 어드레스를 넣으면은 vtable이 이제 힙 플러스 8로 덮이게 되고 vtable 포인터가 힙 플러스 8로 이제 덮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exploit 함수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
익스플로잇이 바로 되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 첫 번째 오브젝트로 하면은 익스플로잇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입 컴퓨전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C++ 뿐만이 아니라 다른 C든지 뭐 다른 언어에서도 타입 캐스팅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. 타입 캐스팅이란 이제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가 있으면은 플롯으로 바꿔준다던가, 뭐 캐릭터가 있으면은 뭐 이것도 따로 인트로 바꿔준다던가, 이런 이제 형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타입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C++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뭐 타입 캐스팅 오퍼레이터가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것은 세 개의 타입 캐스트 오퍼레이터인데요. 일단 첫 번째가 리인터프리터 캐스트, 어떤 타입으로든 그거에 대한 제약이 없이 타입 캐스팅이 가능하고, 다이나믹 캐스트, 뭐 자식에서 부모, 부모에서 자식, 이렇게 쌍방향으로만 캐스팅이 가능한 다이나믹 캐스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스태틱 캐스트는 자식에서 부모로만 캐스팅이 가능한 타입 캐스트 오퍼레이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만약에 좀 위험할까 하면은 아무래도 이 리인터프리터 캐스트, 뭐 다이나믹 캐스트도 당연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크기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어디를 더 덮을 수 있고 더 읽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.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죠.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는 데이터 제로가 이제 0에서 100바이트가 있고, 그 다음에 가상함수 테스트 함수가 있는데 밑에서 이제 extend라는 이제 상속된 그 객체가 정의 또 되어 있죠. 그러면은 이 상속된 객체에는 데이터 제로와 데이터 1 총 0에서 200바이트가 할당이 될 거예요. 나중에 쓰게 되면은. 자, 그럼 이제 실제 기능을 한번 봅시다. 일단은 먼저 노멀한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거와 테스트,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,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네요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떤 객체를 수정할 것인지,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를 수정할 것인지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거기다가 데이터에다가 뭐 쓰는 거네요. 뭐 넘어가도록 하고, 그냥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, 테스트는 이제 그냥 함수 실행시켜 주는 거,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리인터프리터 캐스트를 통해서 익스텐드 타입으로 객체를 변화를 시켜줍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이제 익스텐드의 데이터 1 변수에 데이터를 더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객체가 두 개가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먼저 할당된 그 객체를 익스텐드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데이터 1이라는 게 더 생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객체를 다 덮을 수가 있겠죠. 네, 이제 익스플로잇을 보면은 먼저 edit을 해서 거기다가 익스플로잇 함수에 주소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뒤에는 이제 더미 값이고요.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을 진행을 하면은 두 번째 객체에 vtab을 덮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vtab이 있는 그 주소에 첫 번째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넣어주면은 그 부분을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exploit 함수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겠죠.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 함수를 이렇게 불러주면은 바로 exploit이 가능하게 됩니다.